6단원의 마지막입니다. 상태 변화, 열 에너지. 우리가 5단원에서 열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6단원에서는 분자의 운동, 분자의 부피, 그리고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5단원에서 배운 열 에너지, 그리고 6단원에서 배운 상태 변화, 이 둘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6단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프를 분석해 봅시다. X축은 가열 시간입니다. 가열 시간. 알다시피 X축이 점점 커지면서 가열 시간이 커지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Y축은 온도입니다. Y축은 점점 커지게 되면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그래프는 지금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얼음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럼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얼음은 0도씨 이하에서 얼기 때문에 0도씨 이하에서부터 가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네요. 그리고 또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아래쪽에 융해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기화입니다. 익숙한 단어죠. 융해는 뭐예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네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그러한 상태 변화를 융해라고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기화는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그러한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공부했었죠. 그런데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융해나 혹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온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온도하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지점을 특별하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첫 번째, 융해가 일어나는 이 지점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녹는 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기화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을 끓는 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융해가 일어나건 혹은 기화가 일어날 때는 공통적으로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외부에 있는 열을 반드시 흡수를 해야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융해가 일어날 때는 열 흡수, 그리고 또 기화가 일어날 때도 열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융해가 일어날 때는 특별히 융해 열을 흡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화가 일어날 때는 기화 열을 흡수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끓는 점에서 물질이 존재하는 상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끓는 점이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화가 일어날 때의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화라고 하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액체, 기체가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가 완전하게 기체가 되기 그 직전의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액체도 존재하게 되고
기체도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액체 상태 그리고 기체 상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프를 분석하면서 공부했던 거를 네 문장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첫 번째, 고체가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여기에서 고체가 녹는다고 하는 것은 융해를 얘기하는 거죠. 융해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체가 융해할 때 흡수하는 열 에너지를 융해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액체가 끓는 동안 기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 그리고 네 번째, 액체가 기화할 때 흡수되는 열 에너지를 기화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녹는 점 혹은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녹기 시작하는 혹은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그 지점입니다. 지점. 근데 그 지점을 구체적으로 온도로서 표현을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얼음의 녹는 점은 얼마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0도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물이 끓는 점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100도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그 과정을 융해라고 얘기를 했고 융해가 일어날 때는 융해열을 흡수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 상태 변화를 기화라고 얘기를 했고 기화가 될 때는 기화열을 흡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해봅시다. 고체가 기체가 되는 그 상태 변화를 우리가 승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도 승화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융해, 기화, 승화 이 세 가지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모두 열을 흡수하게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만 열을 흡수하게 되냐면 그 이유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융해,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그러한 상태 변화입니다. 그러한 상태 변화.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서도 분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니까 고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도 굉장히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이렇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 활발해지는 그런 에너지를 바로 외부에서 열로 흡수하게 된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괄호에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면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주변에서 갖고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이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돼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도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고체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열을 얼마만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온도도 변하게 돼요. 그런데 고체에서 액체 혹은 액체에서 기체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이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열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주변은 상대적으로 열을 뺏기기 때문에 열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열이 없어지니까 온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 잘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시험을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